음식만 잘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은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데서 시작되는데 과연 사상체질학에서 바라본 질병의 실체는 무엇인가? 음식으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허봉수 원장의 밥으로 병을 고친다.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이 겨울철에는 특히 살찌기 아주 좋은 계절 같습니다. 길거리 나가보면 왜 어묵도 팔고 또 붕어빵도 있고 뭐 떡볶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겨울만 되면 한 1, 2kg가 더 부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음식도 좋은 음식도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으면은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체질에 좋은 음식,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한국섭생연구원 허봉수 원장께서 또 명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밥상이 의사다. 허봉수. 예,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군요. 예, 잘 지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허봉수 원장님께서는 댁에서 체질에 맞게 가족들이 뭐 다 체질이 다를 텐데 예.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지 어떤가요? 예, 뭐 저희 가족은 생긴 대로 당기는 대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사모님께서 밥상, 저녁상 차리기도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도 다르고 남편 다르고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한 가지 찌개를 놓고 모든 식구가 다 같이 숟갈을 집어넣어서 먹는 분위기라고 하면 그런데 예. 대개 보통 가족들이 5가지 메뉴를 놓고 먹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5가지를 먹지 않고 2-3가지를 먹으니까 똑같은 반찬을 놓고도 얼마든지 잘 먹을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예. 예, 익숙해졌군요. 이제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체질별로 이제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 먹다 보면은 그 왜 우리 예전에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그 원리가 또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 소가 뭐 먹고 살죠? 소는 뭐 풀 먹잖아요. 영양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뭔가 생각할 곳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고루라는 개념이 닭, 돼지, 소, 계란, 우유가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바이타민, 미네랄 계통. 소위 군별 영양소를 얘기하면 결국은 쌀에도 단백질이 있고 그 야채에도 또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먹어라가 골고루가 아니라 그 필요한 그 식품을 적절하게 몸에서 당기는 리듬만 지켜주면 그 안에 영양 바란스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좀 더 깊고 자세한 얘기는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항상 기대하는 건강 부분을 특히나 이 무서워하는 질병 알고 보면 사실은 전혀 무서워할 것이 아닌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질병, 건강 특히나 건강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아프지 않은 것이 건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럼 질병은 뭔가요? 아픈 거. 자,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한 9시쯤 돼서 통닭 한 마리를 생맥주하고 한 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바로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탱탱 부었어. 자, 신장이 망가져서 부었습니까? 생활 습관, 소위 음식 먹고 몸에서 썩혀서 대사장애가 와서 부었습니까? 병이에요? 아니면 내가 생활을 잘못했어요? 자, 소변에 당이 나왔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뜨거운 성질인데 현미밥을 먹으면 몸에서 별 좋아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미밥을 먹으면 그 현미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쪼개지죠. 그러면 그것이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되는데 제 혈관에 들어와가지고 그놈이 세포까지 들어오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쫓겨났어요. 왜? 혈관에 당이 높으면 산소나 영양물질들이 못 가요. 특히 산소가 못 가면 우리 몸은 응급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변으로 당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소변에 당이 나온다. 그 이야기는 당이 혈관 내에 있었을 때는 내가 산소가 못 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서 제가 응급한 상황을 모면했다. 그럼 당뇨, 소위 뇨에 당이 나오는 병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뇨병 환자, 저와 같이 현미를 먹었더니 소변을 당이 쫓겨나왔어요. 근데 또 먹고 그러면 계속 당이 쫓겨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환자를 당뇨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당뇨병이 걸렸다. 그분은 죽어요, 살아요? 왠지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당뇨하면 우리는 대개가 불치병으로 생각하고 뭔가 어려운 병으로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몸에 들어갔는데 몸이 좋아하지 않아서 쫓겨났다. 그러면 소변으로 당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어때요? 찾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들어갔는데 쫓겨났다. 그 쫓겨난다는 얘기 소리 내가 바로 찾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님으로 바꿨어요. 현미하고 성격이 다른 보리밥을 먹었더니 혈관에서 세포로 쏙 들어갔어. 결국은 뭐냐? 혈관 내에 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쓰여지니 혈관 내에 당이 없고 바깥으로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안 나온데 해가지고 그 사람은 당뇨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정상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뇨병은 병 중에 병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몸에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결과 하나 가지고 언제는 당뇨병이 됐다가 언제는 정상이 된다. 좀 이상하네요. 자, 이제부터 결국은 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관계에서 오는지 그러한 병을 막기 위한 나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은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뭔가 아프다, 불편하다, 뭔가 불안한 상태야. 자, 불안한 상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관계에 짝을 맺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흐름이야. 그 흐름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뜨거운데 어떤 음식이 들어와서 내가 더 불안해집니까? 자, 내가 뜨겁다 차다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안정된 상태, 불안한 상태? 자, 내가 아랫배가 차고 몸이 막 들들 떨려요. 자, 그럼 지금 상태가 안정 상태, 불안 상태? 불안 상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요? 하면 뭘 찾아가요? 따뜻한 방, 또 따뜻한 물, 또 따뜻한 사람. 여러분 방향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뭘 찾아내요? 나를 안정 조건으로 끌어나가. 소위 안정 상태는 건강 상태요. 불안한 상태는 질병 상태. 자, 내가 차다 뭐가 들어왔을 때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찬 것이 들어왔을 때 더 불안하게 만든다. 내가 뜨거울 때는 뜨거운 게 들어올 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면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내가 찰 때는 자연을 뜨거운 곳으로 받아들여서 조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안정 상태가 취해지면서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찬데 자연을 여러분들처럼 골고루 섭취했을 때 골고루 내가 찬데 찬 보리와 콩과 그다음에 뜨거운 찹쌀을 섞었을 때 내 몸과 같은 찬 성질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내가 찬데 찬 거 두른 만큼 거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 안티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거부하는 반응. 그게 병증을 나타내는 신호다. 그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뜨거운 음식이 들어오면 그만큼 내 몸에서는 불안한 요소로 다른 모든 식품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기초 원칙은 결국 뭐다? 나라고 하는 생명체는 자연과 더불어서 항상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음식물 특성을 취해서 조화를 이루는구나. 그럴 때 안정을 취하고 그럴 때 항상성의 시스템을 취해서 항상 불안한 나를 안정성 상태로 산알칼리 평행 상태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 모든 조건들을 항상성 시스템으로 나를 끌고 가면서 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황전내경에서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음양화평 지인인 사람을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사람은 자연을 찬 성질로, 또 몸이 찬 사람들은 자연을 뜨거운 성질을 맞이해서 음양화평 지인이 될 때 안정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얘기를 했고, 또 중형에서도 뭔가 건강한 사회를 어떻게 해요?
중화에 이르는 세상이 천지가 바로 서고 만물이 잘 자라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 가진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뭐요? 없는 사람을,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또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근데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가는 사회도 가고 있으니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모든 생태 환경을 보면 다 뭔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더라? 갖고 있지 않은 극성을 향해서 움직이더라. 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취할 때, 아, 편안하다. 아, 좋다. 뭐요? 만족을 느끼더라. 그 순간에 활성으로 가면서 우리는 건강한 생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다 내가 싫어하는 것, 섭취한 만큼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해요. 내가 뜨거운데 뜨거운 것을 얼마만큼 맞이했느냐, 이것이 뭐요? 질병이다. 물론 뭐 가공식품 여러 가지 뭡니까? 화학물질들, 첨가물질도 있을 거고, 뭐 균 오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리듬이 망가진 상태에서 뭐 늦게 식사하고 뭐 일찍 잠자든다든지 밤낮 없이 일을 한다든지 이래도 망가질 수가 있고, 그죠? 뭔가 자세가 삐뚤어져도 자율신경계의 리듬이 깨지고 순환 장애가 와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싫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싫은 사람 만나면 온 전신이 뭐죠? 그죠? 얼굴 표정이 어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왠지 얼굴이 발그스름하니 뭔가 웃음이 터질 듯 말 듯한 그 분위기는 뭡니까? 왠지 모르지만 내가 기다리던 그 님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바로 뭐냐? 모든 생체가 어떠한 자극으로 어떠한 환경을 만나면서 변화를 해요. 그것이 뭐냐? 병을 만들어내요. 자, 안 좋은 음식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막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지금 뭐 가공식품도 있고 환경오염, 소위 농약이다 모두 중요하죠. 다 중요해. 그런데 지금 아직 사회를 보면 그 농약이다 뭐가 다 근본이라고 다 망가진 세상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의 식탁을 보니까 그 소위 뭐냐면 그 식탁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식탁을 쓱 바꿔줬더니 아주 간단하게 정상이 되는 것을 보면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이것이 가장 큰 무지였고 그것이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쫙 바꿔줬더니 쉽게 5년 걸려 생긴 고혈압이 오히려 정상되는 사람도 나오고, 20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한 달 되니까 인슐린 다 끊고 정상으로 가고. 그게 뭐였어요? 식탁, 망가진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이 문제였는데 그것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그것만을 자꾸 잡는 약을 쓰다 보니까 그 약물에 의해서 뭐다? 또 망가지더라. 약물은 바로 독극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바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생활의 문제였는데, 자, 결국은 뭐예요? 몸이 거부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 음식이 위에 딱 들어와요. 위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긴장하겠죠. 긴장을 해요. 긴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효소분비를 잘 못해. 내가 긴장하니까. 내가 할 일을 다 안 해. 기분 나쁜 환경에서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요. 기분 나쁜 환경에서 내 일이 다 안 돼, 막 엉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이 들어왔는데 내가 거부하는 특성이다 했을 때는 내가 막 긴장하면서 효소 분비가 제대로 안 돼. 효소 분비가 안 되니까 음식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효소 분비가 안 되니까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연소가 잘 돼요? 가스, 독소, 불안 연소 돼요. 독소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보시면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음식물들이 썩으니 가스 생기니까 면역체계 이상이 와. 그 면역체계 이상이 온다는 자체는 결국 뭐냐면 장막, 점막 여러 가지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활성산소가 결국은 우리 장세포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장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세포는 분자는 원자는 소립자가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세포는 소립자가 만든다. 소립자를 분석해보니까 양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데 여기 가스가 자극하면서 교란시키는 거예요. 파장, 공명의 이상을 만들었다. 결국은 여기 보시면 방해, 파형, 전자의 공명 상태를 나타내면서 결국 뭐냐면 비세포의 항체 형성에 방해된다.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도둑놈 들어왔다라고 보내는 그 감각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이 거부하는 음식물들이 결국은 어디로 흡수되기 시작하냐면 소장에서 결국은 간으로 쭉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 게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 위를 끄끄 트름하게 하면서 신호를 보냈고
소장에서는 밑을 쫙 설사로 보냈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위로도 안 보내고 밑에 내려가다가도 그만두고 이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소위 원하지 않는 것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혈액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혈액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결국은 T임파고 마지막 한마디로 도둑님이 들어왔다라고 보내는 신호 사이클, 사이렌 소리 T임파구가 막 사이렌을 보냅니다. 도둑님 들어왔습니다. 그 신호가 뭐다? 그게 여러분들이 겪는 불편한 증세, 그게 병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변으로 쫓겨 나온 상태 보면 이게 병이다 하기 전에 내 몸이 거부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싫어하는 증세는 아닌 게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신호 방어야. 소위 뭐냐면 생체 방어 신호. 이것이 뭐다? 병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렵다. 무슨 얘기예요? 가렵다. 도둑님이 들어와가지고 도둑 들어왔습니다. 본래 뭐가 맹행이 이거 뭐냐면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막 가서 막 우리 몸을 막 긁어. 막 긁게 만들어. 그럼 우리 뭐예요? 도둑님 들어왔구나가 아니라 너 왜 가려? 그래서 딱 뭐야? 안티히스타민이자 항히스타민인데 딱 집어넣어가지고 멍청하게 만들어버려. 그죠? 음식 들어가지고 내 끄끄하니까 뭘 집어넣었어요? 소화제를 팍 집어넣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만에 팍 죽여버렸고, 아니 딱 들어가지고 밑에 쫙 내려봤더니 또 지사제를 탁 막아버렸고, 아니 이걸 먹었더니 뭐요? 혈관들이 막 경찰관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혈관에 압이 빵 걸리니까 뭐가 와요? 뇌혈관에 압이 걸렸어요. 뭐가 왔어요? 두통이 왔잖아요. 그럼 까불어 이러면서 또 콱 마비시켜버려요. 진통제로. 여러분들 웃죠? 그게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서 그게 현대인들이 참 치명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치병으로까지 가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결국은 오늘 질병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뭐냐? 알고 보니까 내 몸이 거부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잘못 도둑님이 들어왔다 불행의 신호일 뿐이다. 그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인식만 우리가 바로 잡는다고 하면 정말로 고생할 거 고민할 것 딱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호가 안 오는 사람이 그 중증 환자야. 아, 요렇게 있는 게, 야, 잘못해서 빨리 가라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아픈 사람 누가 더 건강하다? 아닌 거 조금 뭐 어디 끄끄 트름하는 사람. 저는요, 청포묵은 음성질이야. 저는 양성질이거든요. 그게 청포묵을 탁 먹으면 내 몸은 님이야. 그런데 거기에 참기름 확 섞어요, 요즘은 또. 거기다, 왜요? 뭡니까, 그거? 청포묵 위에다 얹는 게 고물이 뭐가 있어요? 깨소금과 또 뭐요? 김을 썰어 놓더며, 김. 깨소금에다 김에다 참기름 홀딱 놓으니까 저녁에 가서 맛있게 한 접시를 먹고 나면 저녁에 찍찍 저려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도둑놈을 집어넣어서 몸이 싫어하는 그 무엇을 집어넣어서 그런 감각이죠. 결국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자 싫어하는 것 취한 만큼 질병 발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이 좋아하는 님만 찾으면 질병은 쉽게 끝낼 수 있다. 그 얘기 되겠죠. 정말로 그런가?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이 들으면 처음에는 아 왜 이러나 나중에 이것 봐라. 나중에 죽으려고 한자에서 덤벼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닌 게 들으면 그거에 대한 저항력이 우리 몸에서 형성이 돼. 그게 뭐냐? 항체야, 항체.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드리지만 실험해봤더니 참 재밌는 실험이에요. 밀가루를 먹여봤어. 자, 밀가루는 물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니 음이다, 양이다? 음이다. 변은, 찹쌀은 물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변은, 여러분들, 밭에서 키워요? 논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논에서 풍당 좋다. 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물 풍당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 물은 음이다. 찹쌀, 변은 음이다, 양이다? 향이다. 아, 풍당 놀고 있으면 그 앞에 누가 있다? 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밝고 좋단 말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아, 님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편안해졌어. 왜? 여러분들이 밝게 님처럼 대해주니까 제가 얼굴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당 물에서 좋다. 아, 양성질. 아, 물을 싫어한다. 음성질. 아, 음이 몸에 탁 들어갔어. 음을 탁 먹였어. 음량 관계없이 막 먹였어요. 막 먹고 피를 딱 뽑았더니 어떤 체질에서 밀가루 너희 놈 하고 큰 소리가 나는 항체가 많이 형성된 사람은 체질에서 막 아주 강하게 대들고 있고 양인들에게는 대들질 않아. 별로. 너 왔냐? 그런 상태야.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열받았어.
적개를 받은 거예요. 결국 체질에서는 밀가루라고 하는 이 소위 여러분들 밀가루 쫀득쫀득한 성분 있죠. 그 쫀득쫀득한 성분의 그게 뭐냐 글루텐이에요. 그걸 분석해 보면 그 글리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 몸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을 해본 건데, 안티글리아딘 이뮤노글로빈 A라고 하는 물질들이 음인에게서 확 높게 나타났고 양인에서 별로 안 나타났다. 결국은 누가 싫어한다? 음이 싫어한다. 또 한 가지. 자, 백혈구의 실험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백혈구를 딱 쪼개보면 기분 좋을 때 올라가는 것과 기분 나쁠 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트로필 물질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계가 긴장할 때 올라가고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안정될 때 면역계가 안정되면 그때 올라가요.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막 먹여봤더니 뭐냐면 막 먹였더니 이 뉴트로필 물질이 팍 올라갔고 몸에 맞게 잘 먹였더니 림포사이트가 탁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거 뭐냐면 도독님이 나타났을 때 내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문제, 소위 뉴트로필 물질이 증가한 상태는 이것저것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골고루 잘 먹은 사람들한테서는 확 스트레스 받는 증세가 높게 나타났고 딱 생긴 대로 자기 몸에서 당기는 대로 드신 분들은 림포사이트가 올라가더라. 그 이야기는 안정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활 속에서 꼭 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소위 건강 조건이 되겠죠. 그럼 건강 조건은 첫 번째 뭐냐? 안정이 안정. 안정은 언제 온다? 안정은 언제 온다고요? 내가 뜨거울 때 안정, 불안정? 불안정. 그래서 찬물을 마시면 더 불안해지고 내가 찰 때 따뜻한 물을 마시는 순간 살겠다. 내가 찬데 뜨거운 게 딱 들으니까 어떤 모습이 됐다? 찬 내 몸에 따뜻한 게 딱 들어가지고 중간성질 중화체가 됐다. 그때 살겠다. 뭔가 우리 아가씨들 어때요? 20대 중반쯤 되면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해. 왜? 님을 못 만나서. 20대 중반이 됐는데 불안해하지 않다. 문제가 좀 있죠. 남자가 30대가 지나갔는데도 여자 보기는 뭐같이 본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때가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 생명체는 항상 갖고 있지 않은 불안한 상황을 쫓아 움직인다. 불안한 상태는 보다 항상 안정을 취하기 위한 방향을 만들어내. 그래서 어디론가 움직인다. 무엇을 향해서?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럴 때 우리는 중화 상태가 되고 이럴 때 우리 면역이 안정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면역이 안정된 상태,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나의 기본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아보시면 먼저 소화, 흡수, 대사가 안정된 이러한 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제대로 잘 돼서 가스 독소가 없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몸, 마음이 맑아요. 몸과 마음이 맑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혈액이 맑게 유지되면서 자연 치유력을 높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뭔가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보나마나 어때요? 몸이 맑고 마음이 기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다? 밝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건강하려면 소화가 잘 되고 몸에서 뿡뿡 가스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뭔가 혈액이 맑아서 뭔가 턱 치면 터질 것 같은 맑은 피부를 유지한다든지 이러한 상태. 그리고 항상 얼굴이 찌그러진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왠지 미소가 터질 듯 말 듯한 그러한 밝은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하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보시면 소화,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먼저 내 몸이 좋아하는 임과 같은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생태, 체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음이면 양의 음식물을 이렇게 드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 용량이 10리터인데 거기에다 15리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가 오버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조금 적으면 기계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그 식생활이 아주 세계적으로 좋은 식생활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위장병 대국인데 어쩌죠?
위장병 대국이래요. 자, 그게 저는 음식의 종류의 문제보다는 뭔가 식사 습관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저는 국을 찝고 싶어요. 국. 자, 식사 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내 몸에서 음식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요? 효소가 나와. 그럼 효소가 나오면 그 효소가 음식물을 분해시켜가지고 잘 쪼개시켜야 돼. 근데 국을 후룩후룩 마시면서 식사를 하니까 분비되는 소화액을 희석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화 효율은 높다, 낮다?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식사 때 물 문제 조심하셔라. 음식물이 어느 정도 분해된 시점에서 마셔라는 얘기죠. 자, 음식물의 분해는 대개가 탄수화물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면 그게 분해가 거의 돼요. 물론 과일 같은 경우는 한 30분 빠르면 또 길면 한 2시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과일은 1시간 이내면 거의가 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뭐 소화 상태는 이 전분질의 그 뭐랄까요 함량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튼 과일은 그래. 고기는 빨라도 3-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필요해. 육고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결국 뭐냐면 음식물이 어느 정도 분해될 때까지는 뭘 먹지 말아라? 물을 마시지 말자. 그래서 음식물의 분해 효율을 높이자. 그리고 특히나 저녁에 꼭 배고프게 해 주무시자. 제가 통닭 맥주 한 잔 잘 먹고 바로 잠을 자니까 다음날 푸석푸석 부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였습니다. 통닭도 잘 먹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 있죠. 맥주 한 잔 전 상당히 좋아하는데 맥주 잘 마시면 어때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 좋다 개념이 아니죠. 양의 문제, 속도의 문제라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내 몸에서 그놈을 제대로 분해를 시킨 다음에 잠자리에 드느냐 안 나느냐. 술도 한 잔 마시고 잠자는 게 좋다 나쁘다? 어떤 학설이 있습니까? 결국은 뭔가 아롱하게 잠자는 데는 좋은 것 같은데 내 몸에서 일할 거리를 집어넣고 자기 때문에 숙면을 취한다 못 취한다? 못 취한다라는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든 뭐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몸에서 다 분해시켜가지고 대사 쪽에만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남겨놓고 잠자는 사람이 뭔가 소화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나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거는 효소가 살아있는 생음식을 먹자. 우리는 음식을 익히면 오히려 그것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 몸에 들어온 음식물을 분해시키는 게 뭐냐? 소화효소예요. 효소는 몸에서도 분비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물에도 효소가 많아. 그러니까 그 음식물들을 잘 드실 줄 아는 분들은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에 의해서도 분해가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살아있는 효소의 상태로 먹자. 그래서 익힌 음식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화식보다는 생식이 오히려 소화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안 맞는 것은 오히려 더 안 되게 돼 있죠.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양체질인데 여기에다가 현미 좋다고 해가지고 현미 가루를 생걸 빠서 드신다, 먹는다. 어떤 일이 벌이겠어요? 위가 죽을 맛이죠. 막 뒤틀리고 난리 나죠. 생것이어서가 아니라 뭐다? 물론 평생을 화식하다가 생시를 바꿨을 때는 약간 어색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적응을 시켰을 때 꾸준하게 어떤 그 효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생거라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익힌 거라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맞는 원료를 가지고 생것으로 먹었을 때 효율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합이 좋은 그 음식 배합을 이루게 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영양가에 있게 골고루 잘 먹어야 좋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 고기가 들어오면 우리 장내 환경 조건이 산성화된 흐름에서의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서 고기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분비되고 탄수화물이 나올 때 소위 야채 과일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알칼리화 상태에서 분해가 잘 될 수 있는 효소가 분비되는 게 우리 인체의 구조야.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일수록 비빔밥, 볶음밥 막 섞어가지고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간편하게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죽을 먹인다든지 미움을 먹는다든지 이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몸에 어떤 수고를 덜하게 하고 분비되는 효소가 쉽게 분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이거 골고루 막 드시는 분들 항상 야 이것은 뭐가 있고 해서 골고루 드시는데 문제는 암만 밖에서 골고루 세우면 뭐예요? 위에서 난리인데 위에서 가스 차고 불편을 느끼게 하고 난리치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 배합 비율을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끼니를 바꾸시면 돼. 아침에는 예를 들면 탄수화물 중심으로 야채 과일 드셨다 하면 점심 때는 뭐 고기, 단백질 식품을 뭐 야채나 함께 드신다든지. 특히나 분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 특히 안 되는 게 뭐냐면 육류식품이야. 그 다음에 전분 계통, 탄수화물 계통이 소화가 덜 되는 패턴이에요. 그럼 그러한 것들 자체만 분해시키도록 해주고 고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은 뭐냐면 야채나 과일과 같이 바로 분해될 수 있는 단순한 식품들 있죠. 이러한 것들. 특히나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무슨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복합 단백질이라고 보면 식물성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는 고기보다는 오히려 뭐 콩이나 버섯 같은 거, 김 같은 거 이런 걸 드시면 단백질로서는 좋죠. 물론 콩 다 좋다? 큰일 나죠. 콩, 자,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저는 아주 지금 점심 때도 저는 뭘 먹고 왔느냐면 청국장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누구는 청국장 먹고 두드러기로 아토피로 난리치고 있어. 그래서 청국장을 실험한 그 동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좋은 약이지만 돼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큰일 나죠. 자, 뭔가 있을 것 같죠? 그건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궁합이 좋은 음식 배합을 이루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끼니별로 드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 사실 우리 인체를 보면 그 생체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시간,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소위 대사시키는 시간, 또 뭔가 배출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분해시키는 거,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빼내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대개가 아침 시간,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를 대개가 배출하는 시간이니까 아예 밥 먹지 말자 하는 또 그런 요법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불안하죠. 탄수화물 식품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영양이 뭔가 분해가 좀 잘 돼서 결국 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는데 도와줄 수 있는 패턴이 좋겠다. 그것은 야채, 과일 같은 패턴으로 가는 좋겠다. 그 다음에 점심부터 12시부터 저녁 8시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무슨 시간? 먹어도 되는 시간으로 해서 뭔가 고기 같은 거 드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은 뭔가 분해돼가지고 막 처리하는 시간이야. 그때는 어떻게 좀 편안하게 되니까, 그죠? 불편하게 되니까 고기 이런 것보다는 탄수화물 식품 계통이나 야채 같은 것을 잘 잡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것들도 완전히 소화가 된 다음에 주무셔야 소화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양 밸런스 부분은 가능하면 그 식품을 가능하면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나달 형태로 뭔가 드시는 방법이죠. 그냥 콩보리, 아니면 현미, 또 생선이면 뼈다귀까지 이렇게 잘 잡수실 수 있도록 그런 리듬을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육류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막을 수 없는 아주 유혹이죠. 이 육류를 왜 이렇게 즐겨 드시는지, 왜 그렇게 안 드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르신네들은 육류를 왜 드셔야 했더니 그걸 드시면 든든하대요. 든든한 이유가 뭘까요? 영양가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서 든든해요. 결국은 에너지원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 식품이야. 두 번째는 기름이고 세 번째 단백질이니까 결국은 현대인들은 탄수화물하고 뭐요? 지방만 잘 드시면 고기가 필요 없어.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느끼는 감각이 너무 근본적인 원인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젊은 전문가들은 육류에 대해서 육류 필수 아미노산 밸런스가 기가 막힌 완전 식품이지. 그래가지고 계란 먹어라, 우유 먹어라. 그런데 무슨 소리야? 고기를 먹어야지 이렇게 나가. 아주 세련된 이야기를 해.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수 더 뜨는 우리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또 한의사나 양의사나 또 전문가들은 또 기를 채울 수 있는 좋은 보신제가 되니까 틈틈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잘 드십시오. 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틀리는 건 아닌데 놀랍게도 그놈의 그 고기가 결국은 탄수화물 식품의 질소, 공기 중에 질소가 달라붙은 게 단백질이야. 결국은 질소가 많다는 이야기는 혈류내를 산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또 장내에 아주 몸에 해로운 균들을 만드는 아민계통의 문제가
또 칼슘의 손실을 뭔가 늘리는 아모니아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중요한 뭐랄까요? 몸을 망가뜨리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또 고기야. 그러니까 고기를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되겠다? 몸에서 연소가 잘 되게 드셔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기, 밤, 야채, 과일만 뒤죽박죽 섞어서 드실 게 아니라 고기실을 들 때만큼은 어떻게? 야채, 과일 같은 거하고 아주 순수하게 드셔서 몸에서 잘 분해시킬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내 몸에서 잘 맞는 육류를 꼭 선택하셔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육류는 잘 드셔도 본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은 듯하게 드셨으면 좋겠다. 아까 소는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소에게 고기를 먹였다가 무슨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에게 고기를 먹이기 시작했으면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뭐요? 광우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은 것을 먹다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병들이에요. 자, 그렇게 식사를 잘 하는 분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분들은 한결같이 입냄새가 없다, 대소변에 냄새가 없다. 대소변 냄새가 있는 분들은 일단은 문제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은 에너지 대사 효율이 좋아. 자, 에너지 대사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잡수시면 그 씹어서 위로 내려가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흡수가 이루어지면 그게 간으로 해서 심장으로 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죠? 그 혈액의 영양물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세포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포 안에서 음식물이 산소와 효소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독소가 나와요. 그러면 효소의 문제나 산소의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에너지가 적게 나오고 독소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분들, 뭐 붕붕 방귀 뀌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건강하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위 소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소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물론 좋아하는 성질, 체질에 맞는 걸 먹는 게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음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이유는 스트레스 확 받으면 신경계가 불안해지면서 모든 대사가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지 않은 분들은 식탁에 앉지 마세요. 기분 나쁜 날은 굶는 게 100번 나. 왜? 개도 기분 나쁘면 음식을 안 먹어요. 아, 정말이에요. 개도 아니에요. 개 몸이 안 좋으면 또 안 먹죠. 사람은 몸이 안 좋으면 어때요? 일으키셔서 먹여요. 왜? 일어나려면 먹어야 된다고. 몸이 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우리 인체에 음식이 들어가는 만큼 뭐가 많이 생긴다? 독소가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간하면 생거나 발효식, 그죠? 청국장이든 뭐 유산균 음료든 맞는 원료를 발효시킨 거라면 이미 분해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서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리듬에서 에너지 대사 효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제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들, 이 리듬도 잘 지켜줘야 돼. 그 다음에 영양의 균형은 또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양 부분은 대개가 우리 몸의 구성을 위해서 다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도 중요해.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했을 때 제대로 몸에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영양의 밸런스를 지켜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에너지 대사 효율뿐 아니라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의 부분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영양 부족한 분들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놀라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이 20%에서 30% 정도밖에 흡수 못 시키고 7, 80%를 썩혀서 도구로 바깥에 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먹고 있지 너무 적게 먹어서 병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너무 먹는데 그것이 다른 영양소 흡수까지 방해해버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비만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가 무슨 병이 많은 줄 아세요? 빈혈이 많아. 이거 어째 이거? 생각해 볼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움직여라. 운동이죠. 운동은 뭡니까? 에너지 효율, 소위 산소 공급의 포인트가 운동입니다. 또 순환, 이 노폐물, 이물질을 바깥으로 빼내는데 도와주는 순환을 도와주는 게 운동입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들은 모든 몸의 안정을 이루어서 결국은 뇌파까지도 안정을 취하면서 뭔가 우리 몸에 그 독소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모든 조건을 다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가 생기지 않게 식사하는 습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몸에 맞게 깔끔하게 적절한 양, 그죠? 기분 좋게 섭취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맑은 혈액을 유지하는 분들이 건강한데 당연하죠. 혈액은 무엇의 얼굴입니까? 아니, 피부는 혈액의
소위 얼굴이죠. 혈액이 맑다. 피부가 예쁠 수밖에 없는 거죠. 혈액이 탁하다. 피부는 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뭐냐면 혈액이 맑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 이물질 독소가 없다. 이물질 독소가 없는 그만큼 우리 몸은 그만큼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쌓이는 만큼 활성산소가 생기죠. 활성산소는 결국은 모든 음식물의 흐름을 방해. 불안한 그